정부가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면서 건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의 주축으로 꼽힌 건설 노조들은 건설 현장 기형적 구조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 씌운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된 표적 가운데 하나인 원래비 문제를 중심으로 이준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준엽 기자, 건설 현장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엄단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데 강경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셨듯이 정부가 일단 노조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명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 이런 모두 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의 건폭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콕 집어서 비판한 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받는 원래비입니다. 월급 외 금품 명목인데 이걸 한 명이 1년에 2억 1,700만 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해서 부당하게 받아낸 돈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원래비를 강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건설업계 일하지 않으면 이제 원래비라는 용어도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래비가 뭔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은 우선 이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임대사들이 중간에서 이 타워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임대사들과 기사들이 고용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들과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임대사에서 크레인을 빌리면서 기사들까지 같이 이제 지원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는 구조인데 결과적으로 기사와 건설사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기사들은 임대사에서 받는 임금과 별개로 건설사에서 돈을 또 받고 있는데요. 기사들이 건설사에서 받는 돈은 기술료나 OTB 이런 다양한 명목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비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건설 현장에서 한 6, 70년대? 그때부터 있었던 관행이고 그게 굳어진 건데 이를테면 이제 기사들의 작업을 독려하기 위한 웃돈 관행인데 이게 이제 뒷돈이냐 임금이냐 이 논란이 있고 그걸 이제 이준엽 기자가 취재한 겁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 자, 임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계약을 맺지도 않은 건설사에도 돈을 따로 받는다. 이건 그럼 왜 이렇게 관행이 생긴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약간 이상하죠. 그 계약 관계도 없고 월급을 따로 받는데 돈을 더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IMF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자리를 잡은 이제 제도인데 제도라기보다는 관행인데요. 건설사들이 타워 크레인 부서를 다 없앴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기사들을 다 직접 고용하는 대신에 임대사를 중간에 끼우는 형태를 택했고요. 근데 현장에 기사들이 가면 결국에 건설사 쪽에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없다가 보니까 무슨 일을 더 하느냐 마느냐 이 일이 의무냐 아니냐를 놓고 건설사와 기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걸 해결을 해야 하는데 둘이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찰은 대부분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전문 신호수를 비롯해서 7명이 추가 배치가 원래 돼야 하는데 보통 2~3명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타워 크레인으로는 원래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을 해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일만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타워 크레인이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할 때 이걸 끼워 맞추는 일들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갑자기 부하가 걸리면서 타워 크레인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기사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면 인건비나 추가로 동원해야 하는 장비값을 대신에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공기, 즉 공사 기간이 준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 현장은 공기가 생명인데
건설사는 기사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고용관계도 아닌 상대에게 법규를 위반하는 업무 지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비가 관행처럼 자리가 잡게 됐는데 네. 기사들도 원래비를 받는 게 마냥 편치만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원래비를 받으면 단종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작업을 원하고 더 많은 작업 시간을 하기를 원해요. 원래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뭐 그런 의무감도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원래비를 줬으니까 원래비만큼의 어떤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일을 더 시킨다네요. 그렇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안전관련 법규도 그렇고 공사 기간도 그렇고 결국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관행들이 생긴 건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행이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쟁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데 뭐 돈을 주고 암묵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툼이 있으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사들이 돈을 받고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조에 그냥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노조에서 징계를 받는 조합원도 종종 생기고요.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수칙 위반이건 아니건 이미 현장에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는 태업 아니냐는 거죠. 예. 그래서 태업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원래비를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원래비 액수나 받고 나서 작업이 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비를 줄지 말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우선 이제 뭐 건설사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역 협회에서 자체로 정한 원래비 상한선을 공문으로 내린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세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벗어나게 되면 건설사도 기사를 교체해달라고 이렇게 네.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건설사들이 서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오가는 돈인데도 확약서는 물론 심지어 계약서까지 기사들에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나 기사 사이 녹취들을 제가 여러 들어봤는데 먼저 건설사가 원래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건설사가 원래비를 줬으니까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기사에게 요구하거나 아예 원래비를 안 주는 대신 법대로 운행하면 건설사가 더 손해라고 건설사 쪽이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임금을 받는 상태에서 공기가 길어지면 아주 손해는 아니겠지만 건설사는 공기가 길어지면 비용이 훨씬 늘겠죠. 네. 그렇다 보니 현장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같은 원래비지만 어디에선 이를테면 뒷돈의 성격을 띌 수도 있고 임금의 성격을 띌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건설사 이해관계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원래비 성격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도 있습니까? 네,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비교적 최근에 판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려진 판례 가운데 원래비가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고 결론 내린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원래비가 일방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방서에 쓰여 있어서 견적을 낼 때부터 반영된 돈이라면서 원래비 반환을 요구하는 건설사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네. 나아가 원래비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아예 명시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1심 때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면서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도 강요는 없었다는 이유로 기사가 건설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는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조세 심판원이 원래비를 용역의 대가나 사례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기사들도 받는 게 편치만은 않다 이런 뭐 의견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은 편입니까? 네, 우선 노조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먼저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없애자 이런 공문을 건설사 측에 보내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예. 다만 말씀드렸던 안전을 무시한 작업 관행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예. 물론 제일 확실한 해결책은 직접 고용이겠죠. 지금 이제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계약서 없이 암암리에 주고받은 돈이다 보니까 노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고용관계를 정리하면 그나마 해소가 쉽겠죠. 그러나 건설사도 고용 부담을 떠안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건설 현장에는 원래비 말고도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이를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 업체로만 구성이 돼야 하겠죠. 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현장 노동자 임금은 많게는 계속 떨어지다 보면 7분의 1토막까지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직접 건설사와 논의할 수 있고 또 중간 단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가진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조인 거고요. 네. 정부는 원래비뿐만 아니라 노조의 채용 강요 문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노조가 채용에 관여하게 된 상황 자체가 이런 기형적 다단계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불법으로 재하청이 계속 반복되면 임금이 많게는 7분의 1 토막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네요. 자, 방금 전에 언급한 채용 강요를 비롯해서 노조를 둘러싼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취재진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건설 현장을 찾아서 집회를 벌이거나 공사를 막고 또 금품이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일종의 파업처럼 일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폭력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고요. 지난 17일에는 이게 채용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3군데에서 파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피해를 본 기사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대사가 있는 다른 현장에 모든 타워를 다 세우고 무조건 그 기사 내려라는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쪽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다른 현장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 법원이 이런 행동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노조 조합원 채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처럼 고용조건 향상이 아니라 다른 노조와의 밥그릇 다툼이 되게 되면 법원도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강요도 그렇고 재하청 문제 반복되다 보면 장부도 쌓일 테고 겹칠 테고 그러다 보면 노조 회계에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난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룬 것 중에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이제 횡령한 의혹을 다뤘었는데요. 네. 노조비를 7억 9천만 원 넘게 횡령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노조 감사나 이사에 넣다 보니까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승조 전 연합건설 산업노조 위원장도 수십억 횡령으로 수사받고 있는데도 또 상급 노조 위원장으로 오히려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정이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노조의 권력 구조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같은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한 30초만 더 쓰기로 하고 자, 이런 건설 현장 불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이런 불법이 오직 노조로부터 기인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노동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비 문제도 따져보고 그랬는데 원래비 관행 자체가 기사들의 강압적인 요구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비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아무도 지키지 않는 안전수칙들이나 그리고 복잡해진 공사 현장 다단계 구조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노조 처벌 일변도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 하도급 문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